여러분들이 중국 전기차 싸다고 해서 그거 막 다 타겠냐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려있고 자기 가족들 목숨이 걸려있는 건데 향후 30년은 한국의 이런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산업 성장, 전반적인 산업 성장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요. 무슨 뭐 가대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국뽕 맞아가면서 가대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돼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산업과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2차 전지 때문에 미래가 밝아지는데. 최근에 또 뭐 2차 전지 주가 조정이 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2차 전지의 주가 하락을 이제 바라기 때문인지 또 이런저런 온갖 뭐 부정적인 노이즈들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 이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코스닥 벤처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한병화 의원이 쓴 거겠죠. 근데 제가 보면 참 이거 너무 웃겨요. 그 전기차 가격 인하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테슬라가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전기차 가격 인하, 포드, BYD 등 아직 일부로만 확대되고 있으나 테슬라와 경쟁차들로 가격 인하 릴레이 예상, 가격 인하가 전기차 시장의 위축 때문인 것은 아님. 하지만 수요의 초고 성장이 있었던 지난 2, 3년 전과 다른 사업 환경이고 이는 전기차의 무조건적인 충성 소비층의 구매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제가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삼성증권도 계속 한병화 의원 비슷하게 이런 시각으로 테슬라 가격 인하가 이제 뭐 전기차 출시하려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게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을 부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소폭이지만 1% 정도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가격 인하 도미노 이야기는 싹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테슬라 가격 인하하면은 다른 전기차들도 가격 인하할 거라고 했지만 포드만 일부 차종에서 살짝 가격 인하했고요.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 왜 했을까요? 일단 중국 시장이 지난해부터 많이 정체되기 시작해서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많이 깎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모델이 생산 세액 공제만 받고 그 강물 요건 맞추지 못해서 그 부분을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른 미국의 그냥 $7,500 풀리 세액 공제를 받는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 인하한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관한 거의 독주를 하던 테슬라가 이제는 이제 이런 세액공제 혜택 등등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이런 3대 자동차 업체들이 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가파르게 전환하면서 새로운 모델들 막 출시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을 테슬라가 인하한 거예요. 자기 시장 점유율 나름대로 지켜보겠다고 방어하겠다고 가격 인하한 건데 이게 마치 테슬라가 하면 다른 업체들도 다 따라서 해야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긴 뭐가 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 쓰고 있는 것도요. 이게 자꾸 전체 전기차 시장이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기차의 무조건적인 충성 소비층의 구매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중국 시장이야 이미 지금 시장 침투율이 30% 정도 됐고 웬만큼 이제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이제 지난해 시장 침투율 5.8%고요. 정책 당국의 타겟에 따르면 2032년까지 67%까지 올라가야 돼요. 10년 만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기사 나왔습니다. 중국 CATL IRA 간접 수혜 받는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K배터리 안심 건물. 중국 CATL이 IRA 간접 수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차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3,750 반토막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강물 요건을 못 맞춰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그거는 받는 거니까 그 말 강물 요건을 못 맞춰서 못 받는 거면 사실은 이게 중국 CATL 때문에 IRA 간접 수혜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사를 그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김철중 애널이 확인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린 거 보면 해당 LR 모델에는 CATL이 아닌 LG 엔솔의 남경 라인에서 난징 라인에서 제조된 170 NCMA가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K배터리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기사들 양산한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런 소스가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이런 게. 그리고 뭐 한병화 이사 이야기는 미국 시장도 뭐 중국 업체들이 뭐 상당히 더 들어갈 거다, 시장 점유율 차지할 거다.
100% 한국 업체들이 다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중국 업체들도 일부는 들어오겠죠. 그게 뭐 기술 제공 형태로 합작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무슨 뭐 중국 업체들과의 합작인지도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들어온다고 한들 그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게.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팩트에 기반한 기사 아닙니까? 미국 전기차 IRA 보조금 싹쓸이 해도 예, 그 싹쓸이 하는 차종 22개 중에 17개는 결국 K 배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75% 이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차종들이 대부분 다 한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70 몇 프로가 아니라 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 5년 이상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아무리 중국 업체나 일본 업체들이 덤빈다 하더라도 75% 80% 정도는 한국 배터리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한 15% 일본 업체 파나소닉 같은 게 들어올 거고요. 나머지 한 5% 정도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뭐 자체 배터리나 뭐 이런 게 뭐 또는 유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배터리 이런 정도일 겁니다, 이게. 적어도 향후 한 5년 정도는 한국 업체들이 거의 석권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향후 5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 미국이잖아요. 전기차가 가파르게 성장하지만 배터리는 더 가파르게 성장하죠. 왜냐하면 미국에 기본적으로 대당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20% 30% 중국에 비해서는 40, 50% 이상 큰 배터리 용량이고 유럽에 비해서도 20% 30%씩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특히 미국의 픽업 트럭, 인기 있는 차종인 픽업 트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미국은 SUV도 되게 선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탑재 용량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가 매년 뭐 50%, 80%, 90%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배터리는 매년 80%, 100%, 120%, 130% 이렇게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 가행 온다. 이 기사도 또 나왔더군요. 2년 뒤 미국서 전기차 1000만 대는 팔려야 뭐 자기 나름대로 힘 잔뜩 주고 쓴 것 같은데 엉터리입니다, 이거.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게 미국 자동차 전문 시장 조사 기관 EV 어댑션의 추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거 그 IRA 세부 법안 나오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목표치 전혀 반영 안 된 추정치예요. 이게 이제 이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그 EV 어댑션이라는, 사실 EV 어댑션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렇게 그 시장 조사 기관으로서 그렇게 신뢰도 있는 조사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EV 어댑션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 예측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겟으로 보면 2030년 가면 대략 한 30%에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각 개별 회사들 중에 그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이미 2030년 가면 대체로 50%까지 자기네들 전기차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지금 30%로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의 타겟은 뭐냐 하면 2030년까지 57%인가 그렇고 2032년까지 67%를 잡고 있어요. 그 타겟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2030년 갔을 때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배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2년 뒤 미국서 전기차 1000만 대는 팔려야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뒤만 봅니까? 지금 2025년에 캐파 구축되는 건 보통 2026년, 27년에 그게 이제 실제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가동이 되는데 여기 캐파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가동률과 수율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캐파가 100기가다가 하더라도 그게 가동률이 80%밖에 안 되면 실제로 생산되는 건 80기가인 거고요. 수율이 100%가 안 되고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기가 생산 캐파에서 실제로 생산한 거 64기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쓰든가. 모르는데 용감하기까지 하다고요, 이게. 이런 기자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궤적을 실제로 진행돼야 하는 것보다 절반 수준의 속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2025년에 캐파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생산돼서 공급되는 것은 2026년, 27년, 28년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전기차들이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100기가를 캐파를 구축하더라도 가동률과 수요를 따져서 보면 실제로는 100기가 생산 캐파에서 100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진짜.
LG엔솔하고 SK온하고 삼성지 SDI는 바보냐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줄 서서 우리 배터리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완성차 업체들은 바보냐고요. 팔리지도 않는 차를 배터리 빨리 확보해야 되는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막 LG엔솔, SK온, 막 삼성 SDI한테 구애를 하고 자빠졌냐고요, 지금. 그게 살살 매잖아요. 그 완성차 업체들이 와서 우리 물량 최대한 좀 많이 주십시오. 계속 확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고요. 그게 공급 가행 상태여서 그런 건가요? 그 공급 가행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2년 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향후 5년, 2020년 중반, 후반까지 지금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끝까지 지금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LG엔솔, 삼성 SDI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단순히 2025년부터 딱 거기에 맞춰서 이게 생산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문 들어오는 것까지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 수요량들을 감안하고 지금 캐파들을 구축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헛소리나 하지 말고 진짜 공급 가행은 그냥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그래서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가격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 누가 깎아주나요 지금 배터리 가격을. 중국 배터리 공사에도 LG엔솔 자신감, 거영수 북미 거점 글로벌 주도권 자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기사들 읽어보십시오. 이런 기사들은 제대로 된 기사들이잖아요. 국내 배터리 업체 안팎에서 설령 중국 업체들이 북미 시장 우회 준치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에서 K배터리 기술력과 품질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 관계자 인용해서 중국 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감이 강한 상황이라 중국 업체들이 북미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에서는 국외에서 대량 생산 경험이 충분히 해야 되고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도 큰 만큼 이런 여러 경험이 부족한 데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와 중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LG엔솔도 몇 년씩 걸리고 SK온은 시간이 더 걸리고 지금도 그래서 수요를 못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 그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 그냥 기술 라이센스만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요? 수요를 끌어올린다고요? 한참 걸립니다. 한참. 기본적으로 한병화 의원이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해외 진출 많이 할 거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번에 프랑스 가서 다 사진 찍어 왔으면 중국 전기차 단 한 대도 발견 못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전기차 싸다고 해서 그거 막 다 타겠냐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려있고 자기 가족들 목숨이 걸려있는 건데 이게 충분히 품질 검증이 안 돼 있는 그런 차를 타겠냐고. 중국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내수용 차들은 만들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그런 실험적인 막 내용들까지 다 넣어서 기능들까지 다 넣어서 차를 만들고 그게 충분히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다 출시하고 파는데 그게 글로벌 그 규제 수준에 들어가면 사고 나고 어떤 리콜 당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혼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선진국의 그런 소비자들이 안 타는 거고 한동안. 그런데 무슨 시장 침투를 해요? 기껏 해봐야 동남아 시장 가는 거죠. 인도하고 요즘 사이가 나빠서 인도에서 중국 스마트폰 다 퇴출됐듯이 인도는 전기차 시장이 들어가긴 하겠어요? 중국 전기차가? 기껏해야 동남아 시장, 남미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시장 포션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래봐야 그냥 중산 배터리 정도로 채우겠죠. 북미 시장은 한국이 거의 대부분 먹죠. 어쨌거나. 유럽은 한 40% 이상은 한국이 먹을 거고 중국이 상당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유럽 자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40% 이상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점유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 유럽을 먹고 나면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쪽도 그러면 한국 배터리가 안 먹겠습니까? 한병화 의원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큰 흐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꾸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하면서 정말 그냥 소수의 사례들, 소수의 트렌드, 미니 트렌드 이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이게 대세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한국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LFP 배터리가 되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원가 구조 측면에서 보면 LFP 배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이 함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요. 폐배터리 사이클링을 하면
그게 지금은 대개 이제 뭐 강산이나 염호에서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게 조달하고 있는 거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단계에 가면 예,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기존의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예, 이 강물들을 상대적으로 싸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생길수록 판매 가격을 낮춰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NCM, NCA,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 근데 LFP는요, 비싼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비싼 예, 광물을 안 쓰기로 하고 만든 게 LFP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리튬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철 같은 경우는 널려있는 게 철이잖아요. 이런 걸 무슨 리사이클링을 해요. 리사이클링 할 가치도 없는 건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 단계에 가면 예, 원가 경쟁력에서 이게 좁혀져요. 좁혀져. 박 이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슨 뭐 에너지 밀도 대비해서 뭐 가격 이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원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 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에코프로 IR을 보시면 탄산 리튬하고 수산 리튬 가격이 이원화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형성되는 리튬 가격하고 중국 외 시장에서 형성된 리튬 가격이 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거 제가 다 여러분들 뭐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장 리벤트사도 리튬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한국하고 일본 쪽에 리튬 수요가 워낙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2030년까지 K배터리 수출 연평균 33% 성장. 리포트 낸 내용을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화가 됐어요. 여러분, 골드만삭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투자은행 업계에서 탑이에요. 원탑이에요, 원탑. 유진투자증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증권이나 뭐, 예, 한투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도 잽이 안 되는, 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탑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예, 2030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33% 증가하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3%씩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했죠. 한국이 지금 저성장 추세가 되게 이제 계속 뚜렷해지고 있는데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성장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게 2차 전지 산업이다. 제가 이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하는 이야기. 이거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는 다른 증권사 애널들이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런 걸. 근데 골드만삭스는 이걸 본다고요, 이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 배터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커질 걸 안다고요, 이걸. 미국과 유럽에서 급증하는 수요의 대부분은 중국 이해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충족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사업이 급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중국 이해의 지역에서 생산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예, 이걸 차지한다고요, 이게. 2030년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면 예, 연평균 43%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평균 33%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중국 수출 비중이 대략 한 2배 가까이 돼요. 2차 전지의 어마어마한 수출 증가세에 따라서 예, 향후 한 2030년 정도 가면 예, 한국의 대미 총수출하고 대중 총수출 규모가 비슷해질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돼요. 한국이 외환위기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2000년대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상당히 예,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중국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이른바 뭐 자본재, 중간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덕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사실 우리 중국 덕 많이 봤어요. 지금은 많이 치이고 있지만. 2차 전지 그거 하나만 증가해서 대미 수출 규모가 2030년 가면 중국만큼 비슷해진다고요. 이게 우리 산업,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예,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게.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요. 최근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산업들을 이렇게까지 잘 이끌어왔다면 향후 30년은 예, 한국의 이런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산업 성장, 전반적인 산업 성장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요.
무슨 뭐 가대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국뽕 맞아가면서 가대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있는 것들을 제대로 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좋은 플레이어 기업들을 소개해서 해당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하기 쉽고 그렇게 해서 생산 캐파를 열심히 구축하고 투자하고 예, 인력 채용하고 캐파 투자해서 또 생산하고 그 생산해서 실적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투자한 주주들하고 또 임직원들한테 그 결실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 돼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산업과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2차 전지 때문에 미래가 밝아지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이런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뭐 하고 있냐고요. 이게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 엄청난 밸류에이션 매겨가면서 그렇게 바이 보고서 내고 정말 에코프로치 BM처럼 정말 실적 잘 나오고 한국 2차 전지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플레이어 기업 이런 것들은 조금 올랐다고 매도 리포트 내서 공매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